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부동산 학개론의 마법사가 출연을 할 시간입니다. 이제 내용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를 한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금융이 없는 거죠. 금융이 빵인 경우입니다. 그때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금융 이꼬르 지렛대였잖아요.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X입니다. 이 지문은 어떤 지문이냐면 이 문제겠죠. 금융이 없어도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이 없으면 금융의 지렛대 효과 당연히 못 누리고 금융적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2번. 총 수익이 1,000만 원이랍니다. 총 투자액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1억 원 위로 총 수익 1,000만 원 올려주면 이제 총 수익률이 나왔겠죠. 10%죠. 10%는 총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총 수익률이 10%인 이 투자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했느냐면 5% 이자율로 돈을 빌렸대요. 그럼 5% 이자율이 이게 저당 수익률이었잖아요, 여러분. 저당 수익률. 그럼 남의 돈을 빌리기 전에는 전체 돈이 내 돈이니까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이 당연히 같습니다. 전체 돈의 수익률과 내 돈의 수익률이. 왜냐하면 내 돈이 전체 돈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총 수익률 10%고 지분 수익률도 10%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의 돈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저당을 빌려온 순간, 금융이 생긴 순간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 저당 수익률을 얼마로 빌려왔냐면 5%로 빌려왔대요. 그럼 총 수익률보다 싸게 빌려왔나요? 그럼 싸게 빌려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얘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이제 지렛대가 이와 같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내 돈의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계산은 지금 할 수 없지만 지분 수익률은 분명히 10%보다 올라갈 거예요. 총 수익률보다. 되셨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당 수익률 이꼴이 뭐다? 이자율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율이 뭘 결정하는 거냐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인지, 분지, 중립인지를 이제 그걸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했으니까 X네요. 얼마나 쉬운 문장이 있냐면 총 수익률 딱 계산해 놓은 순간 총 수익률 10%, 저당 이자율 5%. 남의 돈을 더 싸게 빌려왔구나. 좋은 거네.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나왔으니까 X네.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자본, 지금 지분 수익률, 총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있을 때 부의 지렛대 효과는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온 거잖아요.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비싸게 빌려와서 붑니다. 그럼 지렛대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빌리기 전보다. 총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거죠. 이게 부의 지렛대 효과였습니다. 이때 부채 비율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채 비율은 결국은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금융의 크기를 의미해요. 금융의 크기. 얼마의 금액을 빌리는지. 그럼 얘는 지렛대의 크기를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얘를 줄였대요. 그 말은 지렛대를 더 짧은 걸 사용한 거죠. 그럼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이 하락하는 정도만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방향이 바뀌지 않은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이 가능하다? X인 거죠.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의 결정은 이게 정인지 분지, 중립인지 방향의 결정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저당의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금융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4번.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자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자율을 더 낮게 조정한대요. 이때. 그럼 이자율이 낮아진다면 방향이 바뀔 수 있죠. 이와 같이.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잖아요. 그래서 방향의 결정은 뭐에 의한다?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돼서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네요. 그 다음 5번. 금융을 통해서 총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정의 지렛대 효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금융을 통해서 총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같았어요. 그때 남의 돈을 빌리면 그래서 싸게 빌리면 뭐가 올라가요?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죠.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당 이자율이 바뀜에 따라 저당 금융이 있어요. 그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서 총 수익률과 비교해서 이자율이 낮은 경우는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서 얘가 정의 지렛대 효과였죠. 그럼 이번엔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왔어요. 그럼 저당 수익률 부분이 들어올려지니까 지분 수익률이 낮아지죠.
부의 지렛대 효과죠. 그럼 저당 수익률과 총 수익률이 같으면 지분 수익률도 같아요. 셋 중 둘이 같으면 무조건 같다고 그랬죠? 얘가 중립적 지렛대 효과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도 뭐는 안 변해요? 총 수익률은 절대로 안 변하죠, 지금. 뭐가 변하고 있어요? 지분 수익률이 변하잖아요. 뭐에 의해서? 저당 수익률에 의해서, 저당 이자율에 의해서. 그래서 금융을 통해서 총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게 정해지렛대 효과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얼마나 쉽냐면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입니다. 이거 틀려갖고 오면 정말 지지예요. 그 다음 6번. 부동산 가격이 이제 지분 수익률 아예 계산하는 우리 MM이 있었어요.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소자 이자 지분이었죠.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률. 가격에는 가격 상승률을 곱해요. 대출 이자를 곱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을 딱 곱했더니 이제 2천만 원이죠. 이게 자본가치 증가죠?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가 자본가치가 증가한 거잖아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적습니다. 대출에는 뭘 곱할까요? 대출 이자를 곱하겠죠. 그럼 당연히 6억에 4% 곱하면 이자가 2,400이에요. 그때 순영업 소득이 소죠. 또는 순영업 이익 또는 순운영 이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3천에 2천을 더하고 5천에서 이자 2,400을 빼면 지분 수익은 2,600 맞잖아요. 간단하죠? 옵니다. 그 다음 7번.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대요. 그럼 금융이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융적 위험이 빌리기 전보다 더 줄어들어요? 당연히 커지죠. 더 줄어든다 그래서 X라고요.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좋은 거야. 좋은 거. 싼 이자로 빌렸네.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이 줄잖아. 망할 위험, 못 갚아서 망할 위험이 줄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비교의 포인트가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기준이 금융을 활용한 경우에 활용하지 않았던 경우, 돈을 아예 빌리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더 커지죠. 그래서 7-1을 보면 정확하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금융을 활용한 경우에 활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금융적 위험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문장 틀린 거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X가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네, 지금까지 부동산 학개론의 마법사 박수현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